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콜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이 컨트롤러, 이 다양한 컨트롤러가 있는데 투어박스에서 최근에 새로 나온 투어박스 엘리트라는 이 컨트롤러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나왔습니다. 네, 이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 블루투스가 내장되어 있어 가지고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한 그런 컨트롤러이고, 또한 여기에서 제가 이게 초창기 버전을 옛날에 좀 써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해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인데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많이 발전해서 여러 가지 불편했던 점, 특히 이 다이얼을 돌릴 때 느낌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직관적으로 주기 위해서 햅틱 엔진을 달아서 돌릴 때 따깍따깍, 우리 뭐 휴대폰 같은 데 보면은 다 들어있죠. 그런 기능을 다 일일이 넣은 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더불어서 이 다이얼 속도까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다이얼 속도에 약간 불만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정밀하게 작업하겠다, 느리게 설정할 수도 있고 빠르게 표준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다이얼 속도까지 커스텀으로 조정되는 이런 점들, 당연히 모든 버튼을 원하는 대로 100% 이제 커스텀 가능하게 만든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편리하다. 실제로 제가 이런 컨트롤러들을 여러 가지 써 봤는데 이게 너무 커도 굉장히 또 문제가 있고, 너무 이게 기능이 몇 개 없어도 아쉬운 점이 많거든요. 한 손으로 충분히 조작할 만한, 특히 라이트룸이나 이런 사진 작업을 할 때 저 같은 경우 말이에요, 굉장히 편리한 이런 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단점을 빠르게 말씀드리자면은, 또 모든 컨트롤러에 해당되지만은 이런 컨트롤러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게 익숙해지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좀 걸린다. 시간을 빠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익숙해지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게 조금 시간이 걸려가지고 한 일주일 이상 이게 연습이 필요한 이런 부분도 있겠죠. 물론 이런 익숙해지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마우스나 키보드만 바꿔도 좀 어색한 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직접 만지는 이런 휴먼 인터페이스 이쪽으로 가면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컨트롤러를 사용을 하냐, 그러면은 이 분명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마우스로 이 손가락에 힘을 딱 줘가지고 정밀하게 한두 칸 막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걸로 굉장히 편안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점, 이 컨트롤의 정밀함, 그리고 이 단축키, 입력해 놓은 이 키들을 통해서 빠르게 이렇게 작업이 가능한 점들, 이런 것들은 이 컨트롤러를 사용함에 있어서 분명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 이 투어박스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신기능들을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 특히 사진 보정에 많은 시간을 들인다거나 아니면은 이 슬라이드 컨트롤 하는데 마우스를 잡고 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에 대한 이 피로감이 상당하신 분한테는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사진 보정 작업뿐만 아니라 뭐 영상 편집, 어도비 뭐 프리미어 프로라든지 거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의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작업을 한다, 뭐 영상을 한다, 뭐 일러스트레이터를 한다,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작업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만은, 저는 오늘 이 사진 보정에 집중해 가지고 이 컨트롤러가 어떻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사용해서 어떤 장점을 가질 수가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스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뭐 특별할 거 없이 이런 식으로 이제 종이 박스 형태로 단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열면은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고, 이 사용 설명서를 열면은 본체가 나온다. 본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무선이기 때문에 AA 배터리 2개가 친절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촐한 구성인데, 이게 블루투스이기 때문에 USB 케이블을 가지고 굳이 유선으로 연결하실 분은 USB-C 타입의 케이블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뒷면에는 배터리를 넣을 수가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배터리를 넣은 다음에 온오프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똑딱이 방식이죠. 그냥 껐다 켰다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고, 그 위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블루투스 연결이라든지 아니면은 블루투스가 2채널로 되기 때문에 다른 컴퓨터에 연결할 때 이 버튼을 이용해서 이 컴퓨터를 뭐 1번 컴퓨터, 2번 컴퓨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요즘
블루투스 장비는 거의 대부분 이런 버튼 형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익숙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전체적인 외관을 보면은 굉장히 유선형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모난 데 없이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무게는 크기에 비해서 상당히 묵직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면은, 책상 위에서 움직이면은 사용하기에 오히려 더 불편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묵직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무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묵직하다. 그 다음에 보면은 버튼이 굉장히 여러 개 붙어 있는 것 같지만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버튼이 이렇게 달려 있진 않아요. 보면은 다이얼로 되어 있는 게 3개가 있고 나머지는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씩 눌러 보면은 이 버튼의 느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클릭감, 그리고 이 버튼의 디자인들이 제각각으로 생겼죠. 제각각으로 생겨가지고 이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면서 하도록 만든 게 아니라 안 보고도 이 버튼이 어떤 버튼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의 높이라든지 모양, 그리고 이 질감, 여기 안에 있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르게 이렇게 세팅을 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신경 써서 잘 디자인을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다이얼이 이제 3개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이 메인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거를 돌릴 때 이 햅틱 엔진이 작동을 해가지고 하나씩 딱딱딱딱 걸리는 이런 느낌이 손으로 전달이 팍팍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나머지 버튼도 돌릴 때 이 햅틱이 작동을 해가지고 딱딱 걸리는 이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편리하게 잘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투어박스 콘솔 4.1.3 버전을 지금 쓰고 있는데 요 버전에 들어가시면은 라이트룸에 이렇게 있고 요 다이얼을 돌리면은 내가 어떤 다이얼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바로바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이 햅틱의 강도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여기 있는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햅틱 기능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한 번 클릭을 하면은 조금 약하게, 2번 클릭을 하면은 강하게, 이렇게 느낌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없는 것 약하게, 강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이얼에는 다 요 아이콘이 있기 때문에 이 각각 이 진동감도 따로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진동감을 없앨 수가 있고, 어떤 거는 약하게, 어떤 거는 강하게, 뭐 이런 식으로도 세팅이 가능하니까는 커스터마이징에 굉장히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피드 조절이라고 있는데 요것도 한번 클릭할 때마다 이 다이얼의 스피드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요 모양이 되면은 굉장히 많이 돌려야지 이 효과가 전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출값을 한번 움직여 보면은 제 손가락이 돌아가는 것과 이 노출값이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진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빠르게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은 다시 똑같이 노출값을 봤을 때 굉장히 조금만 돌려도 이렇게 딱딱딱딱 하나씩 움직이는 간격이 좁아졌다, 그래서 빠르게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다이얼이 있는 거는 전부 다 이렇게 스피드 조절이 다 가능하다, 스피드 조절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느낌이라든지 원하는 대로 요것은 충분히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디자인, 그러니까는 이거를 가지고 보지 않고 이 손의 느낌만으로 이 위치를 찾아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이렇게 디자인되어서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예쁜 모양은 아니다, 그냥 뭐 떡주무로 놓은 듯한 그런 모양이지만은 생각보다 이런 모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헷갈리고, 똑같은 버튼으로 쭉 이렇게 일자로 깔아 놓으면은 만졌을 때 많이 헷갈리죠. 그런 것들을 방지
커스터마이징한 점 이런 거는 굉장히 잘 디자인을 했고 그 다음에 전체 버튼을 이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다이얼의 진동감, 이 진동감을 강하게 할지 약하게 할지 아니면 없앨지 아니면은 이 속도를 빠르게 할지 느리게 할지 뭐 중간 정도로 할지 뭐 이런 것들까지 세심하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이렇게 배려한 점 이런 것들은 투어박스가 이런 컨트롤러 이런 콘솔을 처음 만들어 본 이런 게 아니죠. 이게 그 전에 많이 만들어 봤기 때문에 많은 피드백을 받고 엄청나게 개선한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동과 이 선이 많은 거에 굉장히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블루투스로 연결할 수 있게 무선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한 점도 굉장히 잘했다. 배터리 같은 경우도 물론 배터리의 종류라든지 아니면은 얼마나 많은 사용을 하는가 여기에 따라 다르지만은 하루 6시간 사용했을 때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제조사에서 말하고 있으니까는 이 배터리를 너무 자주 갈아주는 그런 불편함은 없다. 전력 소모는 적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국내에서 AS가 가능한 점, 이 점도 굉장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라이트룸을 사용하면서 이 투어박스 엘리트를 어떻게 커스터마이징 했는지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은 아니고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면 되겠지만은 아마 이런 컨트롤러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 딱 받았을 때 조금 당황할 수도 있고 처음에 이제 가이드가 있으면은 편하죠. 그래서 이제 그 참고 삼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요게 화면 상단에 보면은 여기 십자 모양의 가이드가 있어요. 이 십자 모양의 가이드가 있는데 얘는 이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가지고 십자 패드, 이 HUD 닫기 뭐 이렇게 설정하기 이런 게 있는데 요게 하루 이틀 정도만 사용하면은 이 십자 패드는 더 이상 아마 여러분들이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닫기를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사용하실 때는 이걸 보고 조금 참고를 할 수가 있으니까는 뭐 익숙해질 때까지는 켜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 콘솔에서 Alt 키가 안 먹기 때문에 이 흰색 계열이라든지 이 검정 계열 이걸 움직여 가지고 클리핑을 할 때 이게 내가 어떻게 클리핑 아웃 됐는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이 클리핑 이 경고 여기 보면은 색깔이 뜨죠. 어두운 쪽이랑 밝은 쪽, 어두운 쪽이랑 이 밝은 쪽에 이제 색깔이 뜨는데 요런 식으로 세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Alt 키를 누르지 않고 이 화면을 보면서도 쉽게 내가 어떻게 이 클리핑 아웃 되고 있는지 요런 것들을 충분히 볼 수 있게 이렇게 했고 이게 항상 보이면은 또 보정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는 한번 누르면은 꺼지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세팅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왼쪽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정 전 한번 누르면은 보정 후 이런 식으로 한번 누를 때마다 보정 전후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기 왼쪽 버튼은 이렇게 세팅을 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요 위에 보면은 작은 버튼 2개가 있는데 요게 이제 제가 별로 안 쓰는 기능이 이제 할당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요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라이브러리로 돌아가기, 그 다음에 요쪽을 누르면은 바로 편집하기, 현상 모듈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클릭해서 누르면은 바로 이 현상 모드로 들어오고 요쪽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이 라이브러리로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다이얼이 있는데 이 다이얼이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클릭도 돼요. 클릭도 되는데 저는 이 메인 다이얼에 클릭을 하면은 기본 세팅값, 기본 값으로 돌아가게 우리가 이 슬라이드에서 더블 클릭하는 거 있죠. 이 더블 클릭하는 걸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물론 더블 클릭은 아니고 기본 값으로 돌아가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클릭하면은 바로 기본 값으로 돌아가서 굉장히 이렇게 빠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볼 수가 있게 저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으로 요 밑에 있는 다이얼, 이 다이얼 같은 경우에 내 마우스 포인트가 가 있는 상태 슬라이드, 이 슬라이드를 조정하는 이 다이얼로 바꿔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마우스만 올린 다음에 이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조정할 수가 있게 이렇게 해놨고, 여기에서 이제 클릭되는 거는 더블 클릭이 되게, 더블 클릭이 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기본 값으로 돌아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더블 클릭하면은 기본 값으로 쉽게 돌아올 수가 있게 이렇게 저는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이쪽은 이제 노출이고
노출, 여러분들 보신데 노출 뜨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노출 값을 조정하는 거고, 요쪽은 이제 대비를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세팅을 해 놨어요. 그 다음에 이 노출을 더블 클릭하면은 색온도로 바꿀 수가 있고, 여기 있는 대비를 더블 클릭하면은 색조를 바꿀 수가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 놨습니다. 요 정도 세팅을 해서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는 이 라이트룸을 쓰기에 굉장히 편리했다. 굉장히 편리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 한 3일차 정도 되니까는 굉장히 손에 익숙해져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화면을 본 상태에서 지속적인 작업이 가능했고, 여러 가지 사진을 이렇게 만질 때 있는 이 손가락에 이 마우스를 꼭 잡고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야 되는 이 손가락의 피로감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속도도 빨라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미세한 조정들을 하면서 나는 화면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콘솔을 쓰는 큰 이유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투어박스 엘리트 컨트롤러를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 보정하는 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가 보정하고 싶은 사진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바로 여기 현상 모드로 들어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이 흰색 계열인데, 이 흰색 계열을 갖다가 옮길 때 클리핑이 안 보이죠. 그래서 위에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내가 이제 클리핑이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바로 세팅이 됩니다. 위에 있는 얘는 이제 데이터가 날아간 거기 때문에 얘는 포기를 하고 나머지 것들이 이제 처음 딱 들어오는 이 시점, 요거를 이제 아주 정밀하게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요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금정 계열이죠. 금정 계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금정 계열이 여기 이제 기본 값에서도 여기 조금 보이기는 하지만은 저는 요거보다는 조금만 더 이 금정 계열을 더 줘가지고 조금만 더 어둡게 이런 식으로 해줄게요. 네, 요 정도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밝은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느낌이 한 요 정도 밝은 영역이면 될 것 같고, 어두운 영역은 조금 밝게, 이런 식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출값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밤이기 때문에 노출값을 저는, 별로 많이 주고 싶지 않아요. 주고 싶지 않고 살짝 어두운 느낌을, 계속 가져가는 요 정도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비 같은 경우에는 이 대비가 너무 세면은 요런 어떤 뭐랄까 부드러운 요런 이미지에는 별로 어울리지가 않죠. 이렇게 센 이미지. 요것도 눌러서 이제 꺼서 보면은 요렇게 되고, 저는 살짝 요 정도 느낌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색온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돌려보면서 원하는 색온도를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게 바로 이제 이 컨트롤러의 맛이죠. 요게 이제 컨트롤러의 맛이기 때문에 요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이 피부톤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배경 분위기 이런 거 생각해갖고 요 정도 딱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색조 같은 경우에는 살짝 그린기가 돌게, 이게 원본인데 원본보다는 살짝 그린기가 돌게 저는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조금 있다가 이 그린기를 좀 많이 죽여줄 거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 피부톤이 그린기가 여기서 이제 반사광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만은 이 그린기를 빼면은 이 정도 피부톤이 적당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HSL 컬러 요 부분을 만지고 싶은데, 요거는 통으로 여기 있는 이 다이얼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요거를 한번 꼭 누르면은 광도, 색조, 채도 이렇게 한번 누를 때마다 얘가 이렇게 바뀌는데, 저는 이제 채도부터 만질 거고 어떤 색깔을 만질지는 이 다이아를 돌려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리하다, 엄청 편리하다. HSL을 많이 만지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절대 돈이 아깝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초록을 이제 조금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초록을 바꿀 때는 요 중앙에 있는 다이아 요거를 사용해서 이제 바꾸면 돼요. 저는 이 초록색을 이게 지금 광도로 돼 있네. 다시 채도로 바꿔가지고 초록색을 확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초록색이 이 사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건 제 느낌이에요. 제가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어떤 보정 같은 경우에는 요건 요런 식으로 한다. 그런 느낌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조금 과하기 때문에 저는 이 빨간색도 조금만 줄여주고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해보고 요 정도가 딱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노란색, 노란색은 조금 있어야 되겠네요. 노란색을 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이죠. 파란색, 저는 이 파란색을 좀 많이 죽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이제 바다색이라고 있는데 이 바다색은 사진에서 영향을 크게 안 미치죠. 저기 보면 복회, 여기 있는 복회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데 바다색은 과감히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색도 이 사진에 거의 없죠. 자주색도 버리고, 그 다음에 자홍도 보면은 사진에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버리고 한 요 정도로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색조를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 색조를 어떻게 할지 저는 조금 더 빨간색 느낌이 강하게, 그 다음에 주황색, 이 피부톤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한 요 정도, 그 다음에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린을 좀 뺐기 때문에 그린이 없는 쪽으로, 그 다음에 초록은 다 뺐고 파란색도 뺐고 거의 없죠. 요 정도 하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광도가 있는데 광도는 이제 빨간색부터 만져보면은 여기 옷 정도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빨간색은 특별히 만질 거 없고, 주황색 얼굴 밝기죠. 저는 주황색을 조금만 밝게 해가지고 이 다른 건 어둡지만은 요걸 좀 얼굴은 좀 밝게, 그 다음에 노란색을 한 요 정도 느낌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벌써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졌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비네팅을 조절할 때는 마우스를 여기 양에다 올리고 요 비네팅을 요렇게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한번 햅틱이 딸깍딸깍 할 때마다 일씩 이렇게 변화되는 거를 여러분도 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비네팅은 너무 많이는 말고 한 요 정도 넣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요 정도 이렇게 하면은 이 전체적인 요 사진에서 보정이 다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후를 비교를 하면은 요게 전이고 요게 후다. 요거는 굉장히 뭔가 이제 저채도의 사진 틱한 그런 느낌으로 보정을 해봤습니다. 네, 요 사진을 투어박스 엘리트를 가지고 한번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게 이게 수평이 좀 안 맞죠. 그래서 수평을 좀 조정을 해주는데 마우스를 여기다가 올리고 이 각도가 있죠. 이 각도를 보면은 요렇게 여기 그리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드를 맞춰서 요런 식으로 보정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주니까 훨씬 보기가 낫죠. 그 다음에 이제 흰색 계열이 이제 갈 때 여기 보면은 이 클리핑 경고가 뜨죠. 이 경고가 화면에 표시되는데 요 버튼을 누르면은 사라지고 요 버튼을 누르면은 다시 나타나고 요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정 계열 역시 보면은 이렇게 경고가 나오죠. 그러면은 경고가 없는 한 요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고, 밝은 영역은 조금 더 어둡게, 그리고 나서 어두운 영역은 밝게, 너무 밝죠. 제가 봤을 때는 한 요 정도 하면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노출 값을 보면은 지금 구름이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여기 사라져 있던 구름들이 보면은 드라마틱한데 얘를 조금 더 살려주는 게 이 건설 장비, 이런 건설 장비를 보여주는 것보다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건설 장비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이거보다는 이 구름에 올인한다. 그래서 이 건설 장비를 보이기 위해서 노출값을 좀 줄여주고 대비는 조금 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흰색 계열을 다시 맞춰주는 게 좋죠. 흰색 계열을 조금만 낮춰서 이 정도. 그 다음에 밝은 영역
밝은 영역은 다 낮췄네. 그 다음에 금전 계열을 좀 올려가지고 어두운 부분을 어두운 영역까지 요 정도 하면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온도를 이렇게 바꿔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요게 색온도가 아주 미세하게 한 칸씩 따깍따깍 하고 움직이니까는 미리 보기도 좋고 굉장히 이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정밀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붉은기, 파란기가 많죠. 그 다음에 색조, 이건 너무 많아갖고, 그 다음에 색조 같은 경우에 너무 심심하고, 한 요 정도, 이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컨트롤러를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미세하지만은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이 컨트롤러를 보지 않고 이 화면을 보면서 계속 할 수가 있는 점, 이런 점들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채도부터 일단 조금 만져주면은 빨강 같은 경우에는 빨강은 여기에 있구나,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쉽게 볼 수가 있으니까는 저는 빨간색의 채도를 좀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황 역시 이 사진의 저 구름이 그 주제죠. 그렇기 때문에 구름에다가 하고 노란색 같은 경우도 크게 사진에 영향은 없지만은 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초록은 뭐 이만하면 됐고, 바다색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바다색 같은 경우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디폴트 값으로 놓고, 파란색 같은 경우 없으면 심심하죠. 있으면 너무 한것 같고, 저는 디폴트 값에서 조금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노출 광도를 좀 낮춰야 되겠네. 그 다음에 자주색도 꽤 많죠. 이것도 조금 올려주고, 자홍도 꽤 많으니까는 자홍도 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도에서 빨간색이 너무 어두워지면 안 되고, 대신에 조금만 더 어둡게, 그 다음에 주황색을 보면은 조금만 어둡게, 이것도 그래야지 색이 조금 더 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더 어둡게. 그 다음에 노란색은 너무 이게 어두워져서 채도가 올라가면 별로니까 조금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별로 없는 것만 놔두고,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주변 부에 색감이 많죠. 저는 조금 더 어둡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색 같은 경우도 요 정도. 그 다음에 자홍도 요 정도. 네, 요렇게 기본적인 보정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노출 값을 좀 만져 가지고 다른 어떤 것도 괜찮나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네, 한 요 정도가 괜찮을 것 같고, 대비 값도 조금만 더 만져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정도.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생동감을 만져보기 위해서 여기 마우스를 올린 데서 작동하는 다이얼이죠. 요걸로 생동감을 쭉 보면은 생동감을 조금 많이 과하게 올려주고, 채도를 조금만 더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흑백 같죠? 채도를 조금만 더 낮춰서, 네, 한 요 정도 요렇게 하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요렇게 투어박스 엘리트를 이용해서 보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방법, 내가 익숙해지는 데까지 요런 거를 찾아가는 시간이 제법 걸린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단점만 제외를 한다면은 이 디바이스 이 자체로는 만듦새라든지 이게 많은 피드백을 받고 이 세 번째 버전, 이게 정확하지 않지만은 아무튼 이 세 번째 버전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새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초창기 버전을 써봤기 때문에 이 아는 그런 문제점들을 거의 대부분 다 개선을 했다. 그리고 블루투스라든지 햅틱 기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햅틱의 강도라든지 아니면 슬라이드 속도 이런 거 조정하는 풀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이런 것들, 이런 거를 다 생각해 봤을 때 다른 컨트롤러 뭐 그런 것들에 비해 가지고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가격대와 성능 그리고 사용성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투어박스에서 나온 엘리트라는 이 컨트롤러를 사용을 해가지고 라이트룸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다 같이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재밌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